오늘은 제가 갑상선 환자분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설명을 해드리면 10명 중 9명은 모르시는 것 같아 이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지로이드와 같은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은 물론이고 갑상선 수치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나는 피곤한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많으시죠? 아무리 고함량 비타민제를 먹어도 피곤하고 몸이 계속 붓고 여름에도 추위를 느끼고 피부도 머리카락도 계속 푸석푸석 건조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다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점을 생각하고 노력해야 갑상선 기능도 그리고 내 컨디션도 좋아질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대부분은 잘 모르는 그 숨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윌슨의 저체온 증후군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서 병원에서 검사하는 TSH, T4 검사 등에서는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원인도 파악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 쓸데없이 과한 활성 비타민 영양제에만 돈을 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T4라는 형태로 분비되어 그림에서처럼 각 말초 조직의 장소에서 T3로 변하게 되면서 그 활성이 4배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비만, 영양결핍 같은 상황에서는 이 리버스 T3라는 불활성형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리버스 T3를 만드는 요인은 추측건데 인체는 원시인 시절부터 먹이를 찾지 못하면 며칠을 굶어야 하는 상황에서 쓸데없이 갑상선 기능을 올리게 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를 과하게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T3를 만들지 않는 방법을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균형을 맞추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인 거죠. 그런데 항상 모든 것이 균형과 항상성을 이루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적정량만 비활성형으로 만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도하게 만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 기아 상황이거나 질병 그리고 출산 상황에서 이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 우울증 그리고 몸이 붓고 체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이런 증상들 모두 갑상선 기능 저하 유사 증상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하냐 싶겠지만 가장 큰 특징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체온증입니다. 특히나 손발이 차고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돼서도 긴팔 옷을 선호하시고 그 다음에 눈 위아래로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리털도 푸석해지고 이런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런 요인들 모두 다 말초에서 정상적으로 T3로 변환되지 않고 리버스 T3라는 비활성 형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리버스 T3를 어떻게 활성형인 T3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디아이디오네이즈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효소는 조효소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게 바로 아연, 구리, 셀레늄 등입니다. 특히 아연과 셀레늄 등이 부족해지기 쉬운 미네랄이므로 셀레늄이 갑상선 환자분들에게 좋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리버스 T3를 만드는 다양한 요인들은 아연과 셀레늄 그리고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의 결핍 그리고 만성염증, 스트레스, 인슐린 저항성,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지신 분들 그리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농도의 비율이 높아지신 분들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리버스 T3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상황마다 환자분들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에 맞는 식이요법과 영양요법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낮아서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농도의 비율이 높아지신 분들이 리버스 T3를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또 프로게스테론 자체로만으로도 또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잠시 생리주기와 호르몬 상황을 살펴보면 여성분들은 특히 배란 시기에 기초 체온이 올라가게 되죠. 이는 배란이 되면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면서 갑상선 기능을 향상시켜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사진에서처럼 갑상선에서는 요오드와 티로글로불린이 결합되어 T3와 T4 우리가 알고 있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TPO라는 효소가 관여하게 됩니다. 프로게스테론이 바로 이 TPO를 활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고도 하는 이 문제는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높아지는데 특히나 에스트로겐 유사 호르몬들에 의해서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육고기, 상업적인 제품들에 의해서 노출된 각종 항생제, 살충제 등에 의해서 이것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비만, 스트레스, 그리고 관질환 환자들, 당분이 많은 음식과 가공식품이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된다면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의심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내가 평소에 비염이나 아토피와 같은 알러지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갑상선 저하 증상으로 피곤하시거나
부종, 우울감, 변비 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체크하시고 꼭 음식을 교정하고 에스트로겐 우세를 줄이는 영양요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가 면역성 요인입니다. 평소에 지속적인 변비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특히나 갑상선 질환으로 연장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지로이드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겪고 계신 분들을 상담할 때 제가 첫 번째로 장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에 따라 유산균 섭취를 기본 영양소 구성으로 생각하고 만들곤 합니다. 결국 갑상선 종양 및 암으로 인해서 갑상선 절제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분들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자가면성 질환에 의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내 몸의 갑상선 단백질들을 항원으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TG나 TPO의 항체를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게 되는 것이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겨서 변비가 생겼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면역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장 건강을 놓치셨던 분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가 발생하기 쉽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꼭 장 건강을 위한 식이와 영양요법을 진행하신다면 변비뿐만 아니라 컨디션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갑상선은 정말 다양한 요인들과 밀집해 있습니다. 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성호르몬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미네랄 결핍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을 때, 당장 내가 갑상선의 나쁜 행동이라고 직관적으로 알아차리긴 쉽지 않은 요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 원인을 더욱더 찾기가 힘든 질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들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증상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빠르게 캐치하고 적절한 영양요법과 식이요법을 병행한다면 갑상선 약도 줄이고 컨디션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하고 힘든 증상들은 제가 더 노력해서 개선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진심으로 매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